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짧은 코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코는 말 그대로 코가 짧다는 얘기죠. 대개 이제 코가 낮은 분들은 콧대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짧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콧대가 낮은 분들은 사실은 코를 구성하는 뼈라든가 연골 이런 게 당연히 적습니다. 그래서 코끝이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약간 들려 보이는 느낌이 나오시게 되죠. 그래서 콧대가 낮고 코끝이 들려서 짧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짧은 코 교정 수술이 필요한데요. 당연히 콧대가 낮으니까 콧대를 높여주면 짧은 코가 덜 짧아 보이게 되겠고요. 코끝이 들려 있기 때문에 코끝을 밑으로 길게 내려주면 들려 보이지 않고 짧은 코가 교정이 되겠죠. 그게 바로 수술 원리가 되겠습니다. 짧은 코 교정 수술은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밑으로 내려준다. 이게 이제 수술의 기본 원리가 되겠고요. 콧대를 높이는 데는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보형물이나 연골 이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나 진피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코끝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코끝을 밑으로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 코끝에 있는 연골들이 있는데 연골들을 이제 분리를 시켜줘야 되죠. 이 코끝에 있는 이 코끝 연골이 있고요. 요 위에는 이제 위코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를 분리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분리를 시켜서 코끝 연골, 날개 연골이라고도 하죠. 요거 자체를 밑으로 내려주게 되죠. 근데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그게 유지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튼튼한 지지대, 길이 연장용 지지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길이 연장술이 되는 거고요. 그 재료로는 보통 이제 연골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 그 다음에 귀 연골, 우리 귀 바퀴 여기 아래쪽 안쪽에 바닥에 있는 귀 연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연골을 써서 길이를 연장하고 들린 코를 교정하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역회전 연장술, 역회전 이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중격을 써서 길이를 늘리는 것은 우리가 비중격 연장술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이제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 자체가 좀 더 잘 늘어날 수 있게 짧은 코 수술할 때는 좀 주변에서 좀 넓게 좀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길이가 더 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부도 늘려주고 연골 분리시켜서 연골도 늘려주고 이게 짧은 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술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피부라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붙잡고 늘려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무한정 고무풍선처럼 늘어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는 더 안 늘어나는 지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를 늘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피부인데요. 피부가 늘어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코를 늘릴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내 코가 워낙 많이 짧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짧은 느낌이 약간 남을 수 있다. 이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더 튼튼한 연골을 쓰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짧은 코 수술 교정의 한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복코 교정과 더불어 짧은 코 교정은 코 성형 수술의 두 가지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짧은 코 교정으로 좋은 수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구형 구축이 와서 코가 짧아진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선천적으로 원래 코가 낮아서 좀 들리거나 짧은 분들의 경우고요. 사실은 이제 또 짧은 코의 경우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구축이라는 것이 있죠. 이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만성염증에 의해서 코의 주변의 조직이, 콧대의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코가 완전히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축이라고 하고요. 만성염증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축이 온 경우에도 수술 원리는 사실은 유사합니다. 물론 재수술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피부와 안에 구축된 조직을 박리를 하고요. 연골 자체를 또 분리를 시키고 연골을 늘려주고 튼튼한 연골 이식 지지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구축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피부 자체도 어느 정도는 좀 단단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구축에서 짧은 코 교정을 할 때는 자가 늑연골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늑연골이라는 건 여기 갈비연골, 여기에서 채취해서 쓰는 거죠. 그 연골이 제일 길고 튼튼하기 때문에 염증에 가장 강한 연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가 늑연골이란 재료를 많이 씁니다. 그것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잘 늘어나지 않는 피부의 경우 짧은 코 교정이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코를 늘린다는 것은 조직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피부도 늘어나야 되고 연골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피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얇고 잘 늘어나는 분들은 당연히 길이 연장이라든가 짧은 코 교정이 더 수월하겠죠.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막 늘려봐도 잘 안 늘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결과에 좀 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콧끝만 수술을 해서 짧은 코 교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짧은 코 교정은 거의 대부분 코끝의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콧대도 당연히 보통 같이 높이는 경우가 많지만 코끝이 짧은 경우는 코끝만 수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끝의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그래서 짧은 코, 들창 코는 이제 원래 코가 짧으신 분들의 수술이 있고, 과거에 수술했던 게 만성 염증이 생겨서 구축으로 인해 들창 코가 생겨서 짧은 코 교정을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좀 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비중격 같은 거를 좀 과도하게 채취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살짝 들리는 느낌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흔히들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초기에는 코끝을 약간 높여놓으면 그로 인해서 살짝 들려 보이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거든요. 수술 초기에 붓기나 이런 코끝 높임으로 인해서 살짝 들려 보이는 경우는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데 구축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조금 이상하면 이거 점점 구축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굉장히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구축이라는 거는 그렇게 흔하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정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짧은 코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